정시에 학생부 교과 평가를 반영하는 대학이 있는데, 그런데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일부 모집단위와 한양대 전체 모집단위가 정시에도 학생부의 교과 평가를 하는데, 또 문제가 뭐냐면 이게 정시는요 3학년 2학기가 들어가요. 3학년 2학기의 마지막 시험까지 잘 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라면 2028에는 더 많은 대학이 정시에 교과평가를 할 가능성이 있다. 3학년 2학기까지 공부를 열심히 할 생각을 가지고 있어라. 네, 안녕하세요. 교육 신진대사 신동원입니다. 예, 진동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수능을 좀 집중적으로 다뤄봐가면서 고등학교 1학년이나 중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해당되는 그 2028 수능이라든지 기타 입시에 대해서 좀 심층적으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과냐 이과냐에 따라 가지고서 이과면은 그냥 언어와 매체를 거의 다 선택하더라고요. 그리고 문과다 하면은 수학이 안 되는 애들은 확률과 통계, 연고대 이상 서울대를 목표로 오는 애들은 수학이 조금 안 된다 하더라도 미적분을 일부러 선택하고, 화법과 작문이냐 언어와 매체냐, 요거는 또 이제 학생에 따라 가지고 언매를 선택하는 애들, 문과에서는. 그래서 이제 수학이라든지 아니면은 국어 쪽에서는 선택 과목이 학교에서 정해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자연과학대학이나 공과대학이라든지 아니면 사범대학이라든지 의과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약대는 안 그래요. 약대는 안 그런데 과학에서 물리학 1이나 물리학 2나 화학 1이나 화학 2나 이 중에서 한 과목 이상을 반드시 선택해야 지원할 수 있도록, 서울대 또 일반 또 자연계 학과가 있거든요. 여기서는 화학이나 물리를 선택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고, 근데 이제 그 예를 들어 지구학 1, 지구학 2 이런 조합으로 선택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 나와 있죠. 의예과도 선택 과목을 막 오는 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가천대라든지 울산대, 서울대, 제주대 이런 데는 국어를 아무거나 선택해도 좋아요. 근데 수학은 미적분이나 기하를 반드시 선택해야 되고, 영어도 반드시 선택해야 되고, 사회 선택하면 안 된다, 과학을 선택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강원대나 건양대, 영남대 이런 데는 수학은 아무거나 선택해도 좋다, 확통 선택해도 좋아. 근데 확통 선택하면은 4점이나 5점 정도 적게 나오기 때문에 이 의대 점수를 맞추기가 어렵거든요. 대학들을 보면은 을지대나 원광대나 강원대나 이게 최상위권 의대가 아니거든요. 이 대학들이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그런 수험생들한테도 문을 좀 열어줘 가지고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편의를 봐준 겁니다. 이거를 다 털은 대학이 있거든요. 뭐 가톨릭 관동대나 카톨릭대라든지 고려대라든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까지도 다 털었는데 수준 높은 의대를 가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수학을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하고 과학을 선택하는 것이 표준점수상에서 유리하고 가산점도 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과학에다가 미적분 선택하는 것이 답이다. 피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죠. 이제 과목 선택 전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학교 성적이 좋은 과목을 선택하는 게 유리해요. 왜냐면은 다른 애들보다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또 재밌는 과목이 또 있어요. 관심 있는 과목이. 성적은 조금 덜 나오는 것 같은데 내가 요거는 재밌어, 그러면은 3학년 돼서도 흥미를 가지고서 좀 공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재밌고 관심 있는 과목, 이런 과목 선택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연계되는 과목을 아이들이 많이 선택하더라고요. 생활과 윤리를 선택한 아이들이 윤리와 사상을 선택한다든지, 세계사하고 동아시아사하고 거의 절반 정도 겹치는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역사 과목을 모은다든지. 근데 이제 과학은 이렇게 모을 수가 없어요. 또 이제 요 진로와 관련 있는 과목이 나중에 이제 수시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이든 학생부 교과전형이든 면접을 보는 대학이 있어요. 그래서 면접 시험 준비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더라 해서, 특히 공대 선택하는 학생들은 물리나 화학에서 한 과목을 선택해두면 서울대 일반전형 수시, 일반전형 면접이든 아니면 연세대학교 활동우수자 면접이든 근데 유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학과 학부 홈페이지에 교육과정이 들어있는데 그 교육과정에서 일반 물리, 일반 화학, 뭐 공업생물 뭐 이런 과목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은 한번 확인하고 공부는 해두셔야 됩니다. 수능에서 뭐 2과목 응시하는데
물리를 포함하시든 안 하든 화학을 포함하시든 안 하든은 본인의 선택할 여지이지만 수능에서 선택 안 한다고 공부도 안 하면 대학 간 다음에 힘들어진다. 사탐론이 자주 문제가 돼가지고서 사탐론이라는 게 뭐 그냥 수험생들이 만든 말인데 자연계 수험생 쪽에 좀 우수한 학생들이 모이다 보니까 과학에서 좋은 등급 받기가 너무 힘들어. 근데 수시에서 수능 최저 기준을 맞춰야 되겠어. 과학 과목 대신에 한 과목이나 두 과목을 사회 과목을 선택해서, 그러니까 수시에서는 수능 최저 기준을 맞추고 정시에서는 또 이제 그 표준 점수를 100분위를 높여가지고서 한 단계 더 좋은 데 가자. 과학 선택이 사실 불리해요. 1등급, 2등급, 3등급까지는 공부 잘하는 애들이 과학 쪽에 꽉 차 있어요. 결국 이게 그 절대평가가 아니고 상대평가. 수능 점수가 상대평가잖아요. 실제 수능에서 3월 모평에 들어오지 않는 16만 명 가까운 N수생이 과학 선택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 재학생들은 경험도 없지, 뭐 공부도 한 번밖에 안 했지, 뭐 그래서 불리하다. 사회를 선택하면은 불리하지 않은 대학들이 좀 있어요. 경북대라든지 경희대, 부산대 뭐 이런 대학들이 수시에서 수능 체제에서 과학 필수를 갖다 철회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연계 수험생들이 사회 과목을 선택하는 추세가 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사회 선택으로 갈아타는 것을 좀 전략적으로 보면 뭐가 있겠느냐. 인문계 수험생들은 무조건 사회 과목 2개를 선택해야 돼요. 자연계로 교차 지원하지 않을 거라면은. 자연계 수험생 같은 경우는 뭐 1, 2등급 수험생들은 그냥 과학으로 하여튼 끝까지 밀고 나가야 되고요. 근데 과학에서 한 과목은 3등급, 4등급이고 한 과목은 뭐 4등급, 5등급, 6등급, 9등급 막 이렇게 나와. 그러면은 이런 9등급짜리, 6등급짜리를 사회 선택하는 것을 한번 고려해봐라. 근데 6월 모평 이전에 바꾸는 것이 이상적이다. 왜냐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사탐론으로 성공한 예가 이렇게 있습니다. 6등급들이 다 2등급, 3등급으로 올라갔고 생명과학 2를 선택한 6등급 학생이 1등급을 받은 경우도 있고요. 실패한 예도 꽤 있어요. 지구과학 4등급, 뭐 생명과학 3등급 이런 학생들이 사회문화 선택을 바꿨다가 6등급 맞고 3등급짜리 5등급 맞고 이제 이런 학생들이 있는 거죠. 실패한 예도 있다라는 걸 충분히 좀 이해를 해서 공부 않고서 좋은 점수, 좋은 등급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이해하실 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봤어요. 과학탐구 2등급인 아이들이 사회탐구는 평균 등급이 2.3등급으로 좋아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3등급서부터는 덕을 좀 보더라고요. 과학 3등급인 아이들이 사회탐구로 바꾼 애들이 2.8등급, 또 과학 4등급인 애들이 3.3등급. 백분위 같은 경우는 또 중하위권 대학에서 백분위를 많이 보게 되는데 과학은 백분위가 31밖에 안 되는데 평균을 내봤더니 52.7점으로 이렇게 21.6점으로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 되면은 대학 하나가 여기서 바뀝니다. 예,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탐으로 바꾸라고 권장하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아니니까요. 수능 시험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는 얘기. 수능 대비 전략을 이야기를 해보자. 3학년 일정이 있죠. 3월달 학력평가 받고 5월달에 경기도교육청의 학력평가가 있습니다. 6월에는 수능 모의고사가 있는데 6월 3일이었는데 선거일 때문에 하루 밀렸죠. 7월 시험이 있고 9월에는 다시 9월 3일날 수능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10월 달에 서울교육청에서 출제해서 보는 마지막 시험이 있죠. 수능 보기 한 달 전. 2026년 대학 입시의 개요. 2026년에는 의대 선발 규모가 원위치가 되고 그저 다시 3,000명대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어느 정도 될지 하는 것들은 그 전문가들의 분석 자료를 보시고 학교의 지도를 받는 게 맞습니다. 어쨌든 그 고3 학생 수에 실제로 응시하는 학생은 한 3만 정도 될 거고 N수생 규모는 의대가 축소되면서 혹시 줄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상도 합니다. 결과는 알 수가 없는데 2026학년도의 수시 선발은 뭐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충원 일정이 줄어들어 가지고 2025년 수시가 12월 19일부터 26일까지 8일간 충원을 했는데 6일간으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전화 받는 날이 줄었다. 문 닫고 들어가는 학생이 적어질 거고 중하위권 대학에서 긴장을 많이 하더라고요. 내가 이틀 주는 바람에 충원이 안 돼서 정시로 넘어갔어요. 이제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바뀌는 것 중에 2026년 정시에는 원서 접수 날짜가 같아집니다. 12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입니다. 그전에는 마감날 기준으로 해서 달력에다가 표시해 놓고 책상에다 써 붙이고 마감날 넘기지 않게 주의해라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올해부터는 같아져서 시간만 잘 지키면 되겠습니다. 정시에 학생부 교과 평가를 반영하는 대학이 있는데, 그런데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일부 모집단위와 한양대 전체 모집단위가 정시에도 학생부의 교과 평가를 하는데, 교과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한 방식은 4개가 다 달라요. 네. 예, 그래서 그 대학 지원할 때 교과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또 문제가 뭐냐면, 이게 정시는요 3학년 2학기가 들어가요. 3학년 2학기의 마지막 시험까지 잘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3학년 2학기 수능 보고 학원 다닌다고 아니면 독학한다고 학교 안 나오면 사고결철이 되잖아요. 그런 거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대학마다 이게 출결이 반영되는 건지, 그다음에 교과만인지 교과와 창체인지, 근데 창체는 거의 반영하지 않습니다만,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라면 2028에는 더 많은 대학이 정시에 교과 평가를 할 가능성이 있다. 3학년 2학기까지 공부를 열심히 할 생각을 가지고 있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수능은 점수가 아니고 등수라는 것. 원점수는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표준점수 100분의 1을 가지고 내가 성적이 좋아졌는지 아닌지를 해야 되고, 원점수에 일희일비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수시 등급 맞추기가 목표인 학생이 있는데, 영어는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목표 영역에 중점을 두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일교육 1173호에 나와 있던 얘기인데요, 수시 등급을 맞추는 게 목표인 학생이 고3이 됐을 때, 특히 여름방학쯤 되면 그러면 내가 수시 등급을 무슨 과목으로 맞출지 하는 것들은 좀 고민을 하고, 그리고 집중해야 될 과목과 좀 소홀히 해도 되는 과목들을 챙겨야 된다. 수능 최저 맞추기 전략. 최선책은 넉넉하게 잘하면 좋죠. 그러다 잘 봐서 정시까지 간다. 차선책은 집중 영역을 선택하고 목표 점수를 예상해서 내가 킬러 문항을 빼도 되는지, 몇 문제 틀려도 되는지. 예컨대 영어 같으면 내가 1등급 맞을 거거든. 그러면 뭐 91점 맞으면 되니까. 배수진은 집중 영역 이외의 영역은 포기하는 방식으로 하는 건데, 그거는 정시를 포기하는 전략이에요. 네, 정시는 포기하는 거죠. 수능 공부의 기본은 수능 날까지 공부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이제 수능 날까지 남은 기간 동안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할지. 문제풀이와 복습의 균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일단 문제풀이 감각을 유지해야 되는데, 내가 뭐 영어는 늘 1등급이니까 하고 한 달 안 풀면 반드시 3등급으로 떨어집니다. 문제풀이는 감각이다. 그 다음에 과목별로 자주 나는 문제 유형을 확인해서 이걸 실수로 틀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수능처럼 모의고사를 봐야 됩니다. 모의평가를 볼 때 중요한 게 답안지 쓰는 것, 그다음에 시간 안배하는 것, 이것을 신경을 써서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점수보다도 중요합니다. 2028 수능 형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어가 문항수가 45문항에 80분 동안 시험을 보거든요. 수학은 30문항에 100분 동안 시험을 보니까 한 문제당 3분 조금 넘게 풀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영어는 45문항인데 듣기 평가가 17문제가 있어요. 그게 한 20몇 분 정도 걸리게 되는데 70분에 45문제를 풀어야 된다. 한국사는 30분에 20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 탐구가 25문제씩 출제되고 40분씩 시험을 보게 됩니다. 대략 이렇게 된다라는 걸 한번 보시고요. 시험 시간표도 4월 14일 날 발표가 됐다. 수능 성적표도 이제 발표가 됐는데 이런 식으로 표준 점수 100분위가 다 나온다. 이 입학 전형에서 수능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한번 보죠. 수시에서는 수능을 안 보는 것이 전부 대대로 굳어질 것 같기도 하고, 이거는 대학마다 논술 전형 같은 데서 수능 최저 기준 안 둘 수도 없는 문제고, 교과 전형에 수능 최저 등급 안 둘 수도 없는 문제인데, 서울대는 이렇게 하기로 했다. 정시 전형에서도 상당히 단순화시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확정안이 아마 6월 달쯤 되면은 나오지 않을까 하고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능을 반영하는 정시 모집에서 1단계의 3배수를 선발하는데, 이 3배수가 등급의 합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과목을 골고루 적당한 등급을 맞아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반영하는 2단계에 가면 그때는 표준 점수예요. 그러니까 표준 점수 좋은 학생이어야 되는데, 당연히 표준 점수가 좋으니까 서울대 지원했을 거잖아요. 해당되는 과목들은 골고루 성적이 좋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성적표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A 부분이 뭐냐면은 영역별로 어디에 약점 있고 강점 있는지를 갖다가 볼 수가 있고, B 영역에 보면은 보충학습할 문제가 쉬운 문제도 틀린 문제가 여기 전부 있거든요. 이 문제를 갖다 제대로 한번 풀어봐야 되고, C 부분에 보면은 전국 석차를 대략 계산해서 1만 등 정도 된다.
그러면은 서울대나 의치한 정도 되고 2만 등쯤 된다. 그러면은 연세대, 고려대. 그래서 이런 등수를 보고서 목표 대학을 설정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얘기고요. 대입 일정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028 수능을 개편한다는 것을 또 교과 평가를 5등급으로 개편했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안내를 했어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2028 대입 이렇게 준비하세요가 교육부 홈페이지에 공지 보도 자료에 4월 15일 날 올라와 있어요. 이걸 꼭 보시고 어디가에 보시고서 2학년, 3학년 과목 선택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지금 현재 1학년들이 좀 서둘러 가지고서 2028 대입을 갖다가 적응해야 되겠다. 다음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